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날이 갈수록 장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이 왜 빠질까? 오늘 장이 왜 오를까에 대해서는 제가 상단에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황 체크하시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마감 정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폭을 키워 나갔다가 오후쯤에 하락폭을 키워내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0.0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초부터 내리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이 주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장에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는가 봤더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을 샀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랩, 원준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수 투자에도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분명히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텐데 LG에너지솔루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인데 LG화학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지수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DB하이텍, 크래프톤인데 주로 성장주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에디슨 EV, JYP, HLB,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네이버, DB하이텍, LG 디스플레이를 샀고 코스닥은 SNK, 셀트리온 헬스케어, SM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순매도로는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크래프톤, LG화학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원준, 위메이드, LNF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상위 테마를 보면은요, 1위가 은행, 2위가 금융지원서비스업, 그리고 3위가 기타, 그리고 4위가 소매, 5위가 보험인데요. 저는 이 업종 상위를 보고 오늘 시장에 총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하고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내일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는 때입니다. 그에 맞춰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 금리 인상을 바로 해야겠다, 아니면 3번이나 4번, 5번을 해야겠다 라는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가 취해졌을 때,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은행주와 보험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에 좀 더 수익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은행주,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오늘 상승이 되었던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금융지주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차트와 업황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무조건 지금이 좋다,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도 오르겠지,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물리기 십상일 수 있으니 지금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금리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며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은행주나 보험주를 담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매업종이 올랐는데 이 소매업종이 오른 거는 아무래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강세로 보인 주들이 품절주나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지부진했고 좋지 못한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징적인 주돌로는 에디슨 EV가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친 5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고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에디슨 EV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공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시 뜯기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일은 29.93%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에디슨 EV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이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플라즈마 진당 장비 아니면 유리기판 검사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코이즈입니다. 이 코이즈는 이재명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일단 코이즈는 LCD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 핵심 소재 광학 필름의 코팅과 도광판, 그리고 보호 필름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조재영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관련이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학연과 지연,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엮여서 관련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들을 체크를 해서 꼭 투자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단타를 해야겠다. 오늘과 같이 장이 어렵고 정치적인 이슈가 강하다. 특히 대선 전이잖아요, 지금. 이런 이슈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할 수 있는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공시에서는 두 개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10% 이하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은 제가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사마 네트워크스와 PNT였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 국내 방송권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최근 매출액 대비 25.5%의 수주를 발생시켰는데 수주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었습니다. PNT는 광학용 필름 생산 관련 설비를 유한공사에 납품을 했는데요. 2022년도 1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역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14.57%의 수주를 발생시켰습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힘을 못 쓴다 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올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상장 직후에 70.2조 원의 시총으로 코스피 3위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서 공모가가 3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70조보다 더 많은 금액인 적정 시총이 72조에서 110조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대 140조 원까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시가총액이 2%가 넘으면은 역사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참고로 14년도에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청약이 있었을 때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3%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2010년 5월 12일 날 청약이 진행됐던 삼성생명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고 지금 현재는 역대 1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8일, 19일 날 진행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 일정과 내일 발표될 인플레이션과 파월 의장의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내일도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로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면은 시장에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성장치가 좋아질 기업들 혹은 업황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매수를 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